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6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세계 기록을 하나 세우고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체제 하의 대통령이 1년 동안 기자회견을 안 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는 아니지만은 올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꼭 기자회견을 할 때 또 과거에 관례가 되어 있었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드물고 세계 정치사에서도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자회견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간단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그게 없어지면서 기자회견이 없어졌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대통령의 가장 큰 소통 수단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무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해질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기자들과 주고받는 문답은 대통령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정책을 설명하고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서 권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무조건 기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 기사가 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제1홍보맨인데 제1홍보맨에게 국가가 준, 어떻게 보면 헌법이 준 권력입니다.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세계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1980년대 미국에서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데 결정적 기여를 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즐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웃기기도 하고 기자들을 또 좋아하고 기자들도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분은 영화 배우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됩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설명은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즉 정치는 쇼라는 거죠.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쇼를 해야죠. 이런 레이건 대통령을 언론이 Great Communicator라고 붙였습니다. 별명입니다. 위대한 소통가란 뜻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벤치마킹 해야 될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언론, 특히 기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현직 대통령과 맞서면서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한 게 결정적이었죠. 그때 언론은 거의 일방적으로 윤석열 총장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자를 멀리하느냐 또는 기자를 가려서 만나느냐.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때는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때 윤석열 대통령의 호쾌한 연설을 보고 슈퍼스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퍼스타는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슈퍼스타로서의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참 행복하죠. 레이건 대통령이 항상 웃는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설도 하고 또 1980년대의 미국을 이끌고 하니까 80년대 미국 경제도 잘 되고 미국 사람들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즐거운 대통령, 즐거운 국민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70년대 후반에 카터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미국의 체면을 구긴 것과 대조가 되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의 8년이 화려한 시기였고 바로 그 시기에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5년이 얼마나 짜증스러웠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은 분위기가 밝아야 합니다. 무조건 밝아야 해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머도 하고 농담도 하고 기자들과 어울리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자주 갑니다. 연설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기자들과 만나는 건 다릅니다. 기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일문일답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가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할 권한도 있습니다. 또 답을 피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답변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가 묻는다고 해가지고 다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수상이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관저에서 퇴근하든지 출근할 때 기자들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을 설득할 논리와 팩트가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매주 금요일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를 출입했던 노 기자가 남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김형균 기자인데 한성일보 정경사회부 취재부장, 고려통신 기자, 시사통신, 국제뉴스 편집국장, 자유신문 편집국장을 지내신 분인데 1976년에 7월에 선 회고담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대통령 기자회견 날이다. 이때는 사전에 질문사항을 공보처 당국에 제출하는 일은 없었고 대통령 회견 날이면은 바로 질문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등 잘 받아 넘겼다. 기자회견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서로가. 지금도 생각나지만 대개 10시에 중앙청 회의실에서 회견이 시작되는데 경무대 경찰서원이 대통령께서 곧 들어오신다고 미리 알려주곤 하였다. 공보처 당국자와 국무위원 몇 사람 그리고 비서들이 배석했는데 노 대통령의 유머러스한 답변에 웃음이 터지기가 일쑤였다. 질문할 때 대통령 각하라고 부른 기자는 없었고 대개 대통령께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마다 아침에 만나서 뭐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을지 기자들에게 연구해 보라고 했고
적당한 인사말이 선정되면은 상금을 후하게 내리겠다고도 했다. 안녕히 주무셨어, 아침 자셨어, 또 굿모닝 등도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 차라리 어떠시오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눈짓이 우리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일본인들도 그럴싸한 아침 인사말이 있는데 적당한 인사말이 우리에게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끝내 적당한 아침 인사말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노 대통령은 사라져간 것이다. 경무대에서의 기자회견 날이면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손수 만든 차와 과자 또는 시제, 처음 만든 샘플이라는 뜻입니다. 시제 담배가 나왔다. 같은 탁자에 앉아 노 대통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버르장머리 없이 느껴져 때로는 안 피우고 있노라면은 원래 버르장머리 없는 게 기자이니 체면 차리지 말고 피우라고 권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 사람이 차 끓이는 솜씨가 없어 맛이 없어 안 먹는 것 같다고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다시 끓여오라고 해서 프란체스카 여사와 기자들을 당황하기도 했고 또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기도 했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또 어느 때인가 기자회견 때는 기자 질문에 김장흥 경무대 경찰서장이 뭔가 입을 열었더니 한나라의 대통령인 내가 기자 선생님들 앞에서 잘 뵈려고 쩔쩔 매는 판인데 자네가 뭘 안다고 입을 여나? 자네도 출세하려면 기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 하고 나무라 한바탕 웃음보가 터지기도 하였다. 또 그 당시의 일이다. 경무대에서의 회견 날인데 허정 교통부 장관이 군용기 헌납기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온 일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서슴지 않고 이게 교통부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냐 아니면 강제로 모은 돈이냐 하고 물었다. 허정 씨가 자발적이라고 말하자 나한테 잘 보이려고 강제로 모은 돈이지 뭐야. 내가 다 아는데 기자들이 이 사실 좀 신문에 써요 해서 온통 기자회견이 웃음바다가 된 일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역시 능숙한 솜씨로 4배 기자회견에 임했고 회견의 분위기는 늘 부드러웠다. 회견이 끝나면 회견 석상에 놓았던 담배를 한 주먹씩 집어 기자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등 자상스러운 일면도 보여주었다. 중앙청 기자실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없었지만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취재 경쟁에 열을 올렸다.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특종을 잡으려고 소스를 캐고 또 뛰었다. 바로 이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기자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얼마나 소박합니까? 얼마나 또 솔직합니까? 얼마나 또 인간적입니까?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지고 세계적 국가를 만든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관계는 너무 각박하다, 너무 경색되어 있다,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기자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